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사우디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이미 실무단들이 이동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우디에서도 관련된 준비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보통 뭐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만날 때 좀 두 나라의 어떤 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 뭐 스위스 같은데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고,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 만날 때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우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도 왜 하필이면 사우디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물어보고 그러던데, 왜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로 한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하고 러시아 정상이 만날 일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가 지금은 이제 협상장이 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게 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 스위스가 이제 대로 제재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 러시아 반대편에 섰군요. 예, 그때 이제 스위스가 이제 1815년 이후에 200여 년 만에 이제 중립을 깨뜨리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립 입장이 아닌 서방 입장이다 보니 네. 협상장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미국의 중동 내 최대 우방국임에도 현재까지도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계속 석유 수출국 기구 협의체에서 러시아를 탈퇴시키라는 압박을 가했음에도 탈퇴시키지 않고 계속 러시아와 협력 관계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전쟁이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서방과 러시아 간 반목 속에서 사실 이 두 나라 간 외교 채널이 사우디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사우디를 통해서 오히려 서방과 러시아가 외교를 펼치는 일종의 중재자로서의 사우디의 위상이 그럼 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7월에는 사우디 주도로 우크라이나 평화계획 국제회의도 사우디 제다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그 다음 달인 이제 2023년 8월에는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양국 간 포로 교환 협상을 사우디에서 벌였고 또 이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전 협상 자체도 사우디 정부가 이제 중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배후에는 또 현재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하고 개인적 친분도 이제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재가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사우디가 결국에는 협상장으로 선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빈살만 왕세자 뭐 초기에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 등 해서 비판도 좀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최근 흐름 보면은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 여기 사우디로 불러들이고, 또 각종 뭐 축구 포함해서 엄청난 돈 써가면서 지금 골프 이렇게 하면서 뭐 스포츠를 통한 국제 외교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이런 등등등의 흐름들 속에서 아마 맞물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또 사우디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왜 그렇게 미국이 좀 반대하고 그러는데도 러시아랑 관계를 끊지 않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오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도 또 이제 사우디가 속해 있는 중동 지역의 특수성이 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사실 중동 문제에 오래 개입을 해온 나라야는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미국 본토와 중동 지역은 상당히 멀리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러시아는 이제 상당히 국경이 가까운 상태라서 중동 정책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은 중동 국가들과 완전히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과거 옛 소련 시절 때 소련에 속해 있었던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란 북부 국경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지나면 바로 튀르키예 동부 국경과 만나는 중동하고 아예 맞닿아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 내전이나 이제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우디도 러시아 세력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란을 배후에서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대국이 러시아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옛 소련 때부터 이제 세계
석유 시장에서 3위 규모의 대규모 산유국이기 때문에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사우디가 러시아와 반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8년에는 양국이 석유 시장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지만 당시 결국 양쪽 모두 손실만 크게 보고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방 문제나 경제 문제 양쪽 모두 러시아와 협력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형적인 측면에서나 자원적인 측면, 결국 이제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우디로서는 러시아와 굳이 뭐 척을 질 필요는 없다. 예, 최대한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일종의 지렛대 개념으로 러시아와 미국을 약간 놓고 양쪽을 저울질하는 것이 오히려 자국의 이익에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군요. 사우디하면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우방 이렇게 좀 꼽혀왔는데 이 미국과의 관계도 좀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사실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 간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진 주된 요인이 미국이 중동에 출구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은 사실 2010년대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금 중동 출구 전략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지역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80% 가까이를 중동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셰일가스 공법이 새로 개발이 된 다음부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막대한 양의 원유가 쏟아지게 됐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는 중동에서의 석유 수입 비중은 2% 미만으로 매우 이제 작게 바뀌었습니다. 와, 80%에서 2%면 진짜 엄청난 변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지역 최대 석유 수입 고객으로 떠오른 나라는 중국인데요.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는 전체 석유의 30% 이상을 중국에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은 석유 고객이 아니라 같이 석유를 팔고 있는 경쟁적인 산유국으로 이제 바뀐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기존 관계는 더 이상 이제 가까워지기 어렵게 됐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우디가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이제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굉장히 크게 배척을 한 적이 있고요. 일부 첨단 무기 수출까지 막으면서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는데요. 이제 그나마 사우디와 친분을 중시하고 있는 공화당 정권, 또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전보다는 관계가 좀 개선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옛날과 같은 밀착 관계가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미국과 사우디가 거의 한 몸처럼 보던 이런 시기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결국 그 막후에는 자원, 나아가서 그게 뭐 결국 돈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부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 전쟁, 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정이 요게 좀 체결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간다면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에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영향이 꽤 클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일단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중동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을 해서 휴양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견 표명을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중동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아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사우디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 협상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 문제인데요. 결국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전 자체가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중동의 무장 세력들 배후에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면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협상을 지금 중동 많은 나라들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으로 완전히 중단됐던 이란 핵 협상 재개 문제도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지역 국가들의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또다시 지금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서 이란이 영내 두 번째 핵보유국이 된다면은 중동의 안보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서는 트럼프, 푸틴 두 정상이 참 어렵게 이번 자리가 마련이 된 만큼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얘기를 나눠봐 달라고 이제 계속 사전에 물밑 작업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만났을 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해서 중동 전반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사우디 쪽에 약간 기대감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만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거의 아마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 그것이 또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